자, 이번 시간에는 착오 그리고 사기 강박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매매라는 거는 이거거든요. 실제 소유주는 여기 있고요. 명의만 이쪽으로 따로 빼돌려 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매매잖아요. 이렇게. 이 재산을 일로 빼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일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뒤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어서 뒤에 뒤탈 남을 수가 있어요. 가령 이분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상가를 친구 앞으로 돌려놨다. 친구 앞으로 명의를 이렇게 상가 명의를 이전해 놨다. 왜? 채권자들이 압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경우가 가장매매죠. 이분이 이제 잠수를 탔다가 1, 2년 잠수 탔다가 다시 나타난 거지. 이렇게 친구 만나자고. 이럴 때 가슴 터지는 일이 가끔 있어요. 명의는 여기로 돼 있죠. 이거 상가 명의가. 이때 내놔라 이제 이거 내놔라 하고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돌려주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못 주겠다고. 왜요? 내 거야 이게 내 거. 내 거야 네가 왜 달라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되느냐. 가장매매였다는 거. 이 소유권 이전이 가장매매였다는 걸 누가요? A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즉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이게 가장매매여서 소유권 넘어갔다는 증거. 너 나랑 가장매매 한 거잖아. 이거 허위계약이잖아. 그때 B가 뭐라고요? 나 기억이 없어. 너하고 가장매매 계약서 쓴 적이 없어. 기억이 없어. 이러면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거가 돼요. 얘 거가. 이거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상가 뺏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정년 퇴직을 하시고 필리핀으로 정착을 하려고 퇴직금을 싸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설빔이라고 하는 빙수집이죠. 빙수집을 거기 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때 필리핀은 외국인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거를 굉장히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이분 앞으로 등기를 낼 수 없었어요. 거기 오래 살고 있었던 한국인. 이 사람 앞으로 상가를 낸 거예요. 상가를. 이 사람 명의로. 실소유주는 여기죠. 실소유주.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가게가 영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쪽에서 뭐라고요? 내 거라고 난 거예요. 내 거라고. 이거 내 거야. 여기처럼. 이때 A가 이게 뭐였다는 거? 가장매매였다는 증거를 못 대면 가게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행위의 단점입니다. 이렇게 명의를 옮겨 놓더라도 뭔가 증거가 될 거를 확보해 두셔야 돼요. 즉 계약서를 이면 계약서나 각서를 받으셔야 돼요. 각서. 이게 꼭 있으셔야 된다고. 이 명의로 넘어간 거는 뭐였다고요? 허위라는 거. 허위라는 걸 증명할 각서가 있어야 됩니다. 꼭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 분쟁거리예요. 분쟁거리. 이 내용이 처남 앞으로 가게를 내놨잖아요. 이렇게요. 매형이 부도 맞아가지고 운영 못하니까 처남 명의로 전세 보증금이요. 가게 보증금 여기 2억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이 명의로. 근데 이 매형이 이혼을 하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하니까 이 처남 입장에서는 너무 미운 매형이 됐죠. 이거 안 주죠. 이거 안 주지. 이때 매형이 뭐를 입증 못하면 가장매매라는 거 입증 못하면 가게 그냥 뺏기는 거예요. 전부 뺏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매매의 단점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해결하는 첫 번째가 각서 받는 거예요. 각서를 받는다. 이게 가장매매라는 각서를. 두 번째 방법은요.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등기를 뽑아놔요. 가등기를 여기다 해놓는다. 이렇게 미리요. 미리. 이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가장매매를 하게 되거든 각서를 아니면 가등기를 먼저 꽂아둔다. 다음 차고 보실 차례입니다. 차고.
착오라는 거는 이걸 착오라고 그래요. 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내 의사 달라요. 이게 인식하고 내가 인식한 거하고 실제하고 이게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 이걸 착오라고 그래. 착오.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걸 모르고 있다. 나는 논인 줄 알았어. 논천평인 줄 알았어. 논천평. 그래 땅을 계약을 했지. 매매 계약을 천평인 줄 알고 논인 줄 알고. 그리고 계약서 쓰고 나서 가봤더니 1년 뒤에 가봤더니 그게 논이 아니라 하천 땅이었어. 하천 땅. 그럼 인식하고 실제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이게 착오예요. 착오. 그럼 매수한 사람은 저거 알고 산 거예요? 모르고 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산 거. 이걸 모르고 산 거를 착오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 부분이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두 번째는요. 중과실이 아니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취소하는 요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맥이니까 맥. 첫 번째는 중요 부분의 착오. 두 번째는 중과실이 아닐 것. 이래야만 계약을 취소해서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자, 조문 보실게요. 109조.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중요 부분의 착오에 밑줄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 못합니다.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면 취소가 되는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중과실이면 안 돼요. 그게 중과실이 아닐 것. 중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 못한다 그랬으니까 뒤집으면 뭐예요? 뒤집으면 취소하려면 중과실이 아닐 것. 중과실이 아닐 때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 요건에 검토를 하는 게 착오의 핵심입니다. 자, 밑에 착오의 유형 나와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시고요. 유형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 우측에 착오 유형에 4번 법률의 착오가 있고 5번에 동기의 착오가 있어요. 그 동기의 착오가 중요합니다. 사안을 볼까요? 먼저 사안을. 자, 이 동기의 착오가 우리 현실에서는 많거든요. 자, A가 땅 주인이고 B가 땅을 매수하는 매수자입니다. 매수자. 정년퇴직을 하고 B가 돈을 좀 어떻게 좀 벌어볼까 하고 이 땅을 산 거죠. 이게 현재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로 묶인 땅입니다. 묶인 땅. 건축 못하죠. 건축 못하죠. 그런데 B는요. B는 정보를 들었어요. 괜찮은 정보를. 다른 분한테. 여기가 그린벨트에서 풀린다고. 여기 풀린다고. 이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샀죠. 뭐라고 기대한 거예요? 풀릴 거라는 기대를 하고. 그 기대죠, 기대. 이 기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죠? 그래서 땅을 샀죠. 여기 10억을요, 10억을. 융자 많이 받아가지고. 절반은 자기 돈, 절반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뭘로 기대하고? 해제될 거라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땅값이 폭등하니까 이걸 기대하고 샀죠. 그런데 이 땅은 계속 그린벨트지 풀리지 않는 거죠.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린벨트예요. 그러면 볼까요? 이분의 인식은 그린벨트입니다. 묶인 땅이에요. 실제도요. 실제도 이건 뭐였어요?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왜 샀는데요? 풀릴 거라고요. 내가 풀릴 거라고 기대했잖아. 정보를 듣고. 그런데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 이거를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표현은 동기의 착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이름 때문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동기의 착오는 여기 보세요. 인식. 너 뭐라고 생각했어? 그린벨트잖아. 실제도 뭐야? 그린벨트야. 이거 건축 못해. 별장도 못 치고 공장도 못 쳐. 왜 샀는데? 풀릴 거라고 기대해서.
이 동기죠, 이게 동기. 그럼 이분은요, 이분은 인식하고 실제가 어긋나요, 똑같아요? 같아요, 같아. 인식도 그린벨트, 실제도 그린벨트. 이거는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가. 근데 뭐라고 붙였어요? 이걸 동기의 착오로 붙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동기의 착오는 여기서 말하는 착오가 착오하고 다른 거예요. 기대가 잘못된 거죠.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실제는 뭐예요? 일치해.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착오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 인식하고 실제가 똑같으니까. 이건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의 착오는 이 그린벨트로 안 풀려도 3년 지나도 4년 지나도 안 풀리고 이자만 지금 계속 내고 있다, 5억을. 5억에 대한 이자를. 이거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착오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불가예요, 취소 불가. 왜? 네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잘못된 거야, 동기가. 특히 어려운 사람일수록 동기가 과하죠. 기대가 커요, 기대가. 어려울수록. 여유가 있으면 이 동기가 합리적으로 다운이 되거든요. 턴다운이 되는데 이게 동기가 점점 커지는 거는 뭐냐? 자기가 현상이 어려울수록 동기를 과하게 갖죠. 그럼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투자자 잘못이죠. 투자자가 잘못 판단한 거죠. 판단한 거.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그럼 취소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자만 내고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이거 묶였으니까 안 풀리잖아. 이거 취소 못합니다.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기억 마찬가지고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도. 그리고 디귿도. 기억, 니은, 디귿 묶으셔서 별하나 꼭 읽어보셔야 돼요. 특히 디귿이요. 디귿 볼까요? 토지 매수자가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가 도시관리 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밑줄 긋어볼까요?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세울 수 있어요. 관리지역이니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보존관리지역으로.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공장 설립이 안 되죠. 이게 바로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덤탱이 쓰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저 관악산 자락에, 그 그린벨트거든요. 관악산 자락에. 거기 땅을 몇십만 평을 샀어요. 정부를 들은 거죠. 여기 풀어준다고. 박근혜 정부가 풀어준다고. 그리고 풀으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풀으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제재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거 특혜라고. 그래서 풀어주는 거를 구상을 했다가 없는 걸로 돌렸습니다.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풀었다면 여기요. 엄청 대박이죠. 관악산 옆자락이죠. 접근성 좋죠. 예, 풀지 않았어요.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착오가 이 동기의 착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칭은 착오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의 착오가 아니다. 왜 아니다? 인식하고 실제가 뭐하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이건 착오가 아니다. 착오라고 하려면 뭐하고요? 인식하고 실제가 어긋나야 되거든요. 이건 어긋난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뭐가 잘못된 건데? 동기가. 두 번째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동기의 착오 해결. 원칙. 매수 동기는 마음속에 혼자 품은 것으로. 계약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동기라는 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자 품은 거죠. 그래서 착오가 생겨도 취소할 수 없어요. 별표. 그러므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이거 못 뒤집어요. 이거 못 뒤집어요. 그대로 덤탱이 씁니다. 다만 예외예요. 예외. 이 동기를 뭐하면? 표시하면. 표시되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이거 취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동기 표시설이라고 그래요. 동기 표시의 별표. 거기다 써주실까요? 동기 표시설.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 있어. 왜? 얘가 아니까. 근데 현실은요. 이거 동기를 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지 이거를. 왜요? 풀려요. 풀리면 나만 대박 받지. 나만 대박 맞으니까 동기를 말을 안 하지. 말을 안 하니까 취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린벨트에서 풀린다는 걸 얘기하면 이분이 안 팔으니까 이거 말을 안 하는 거지. 뒤로 넘어가 볼까요? 기출 볼게요.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즉
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뭐까지요? 합의는 필요 없다. 합의는. 합의하고 표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얘가 여기 그린벨트에서 풀려. 나 풀린다는 정보를 들었어. 내 친구가 청와대에 있는데 풀린다고 얘기 들었어. 표시했죠. 그랬더니 A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네. 이 땅이 지금 60년째인데 난 그런 말 못 믿네. 합의 됐어 안 됐어? 합의 안 됐죠. 합의는 안 됐지만 뭐가 됐어요? 표시는 됐죠. 표시는.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합의까지 안 돼도 표시만 되면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이제 중요부분 착오가 뭐냐고 그러면 중요부분 착오가 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이 표의자를 얘라고 그래요.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일반인한테도 중요한 거. 이게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거예요. B, 너 한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너만 가지고 따지지 않아. 누구 가지고요? 일반인도 가지고 따져. 일반인. 야, 네 시각만 가지고요. 네 시각 가지고 중요하다고 물어보면 판단하라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래요? 다 중요하다고 그러지 다. 네 시각만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야. 중요부분 판정할 때는 누구 시각 가지고 일반인 시각까지 여기다 껴가지고 판단해. 그래 어려워 중요부분 착오가. 왜 어려운데? 일반인도 중요하다고 인정해줘야 돼. 너만 우겨가지고 안 돼. 일반인이. 그럼 여기서 까다로운 건 뭐냐? 계약은 얘가 했는데 계약은 B가 한 거죠. 얘가 했는데 중요부분 판정은 누가요? 일반인이 와서 일반인까지 껴가지고 판정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뭐라고요? 중요하다고 판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되는 게 있고 해당 안 되는 거 있어요. 여기 포인트 맞추십니다. 쌍괄호 2번 볼게요. 쌍괄호 2번. 370페이지에 쌍괄호 2번, 쌍괄호 3번. 쌍괄호 2번에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는 거 있죠. 1번. 근저당 설정할 때 채무자의 동일성. 즉 채무자를 갑으로 알고 보증을 했는데 실제는 을이었다 이거죠. 이건 중요 부분이에요. 갑이냐 을이냐 채무자가. 이건 중요 부분이에요. 두 번째. 토지 현황이나 경계 착오. 경계가 여기냐 이쪽이냐. 중요 부분입니다. 세 번째요.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거 있죠. 아닌 거 세 가지 있습니다. 1번 매매 임대차에서 소유자의 동일성. 이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B가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박근혜 씨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박근혜 씨 집이 매물로. 이때 박근혜 씨가 주인인 줄 알고 샀거든요. 알고 보니까 순실이 거야. 순실이 거.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매매할 때. 집 주인이 박근혜냐 순실이냐. 이건 중요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야 이게. 매매나 임대차에서 소유자의 동일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설 때는 중요해. 보증설 때는 채무자가 갑이나 을이냐 이건 중요 부분이지. 근데 뭐 할 때요? 매매로 살 때는 집주인이 박근혜인지 순실인지 개똥인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집이 중요해. 집이 중요한 거지 주인이 누구냐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런데 이게 중요 부분으로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언제? 이분이 박근혜 씨 열렬팬이야. 열렬팬. 나 박근혜 씨 집이어야 내가 살 거야. 저거. 금액 안 따지고 저 집이 박근혜 씨 거면 살 거야. 요럴 때는 요게 주인이 누구냐. 박근혜냐 아니냐. 이건 중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중요 부분 아닌 거예요. 이 사람 건지 저 사람 건지는 중요하잖아. 봐요. 집이 중요하지 매매에서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요? 박근혜 씨 집이어야 된다라고 특약을 걸면 그때는 중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 집이요. 이 순실이 어머님이 이걸 사줄 때는 10억 정도 했다고 그러죠. 지금 시가는 70억입니다. 70억. 7배입니다. 7배. 약 15년 지나서 7배.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부동산 말고. 이거 말고 이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7배입니다. 700%. 자, 이게 첫 번째. 소유자의 동일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왜? 집이 중요한 거다. 집이. 두 번째는요.
토지 매매에서 시가나 면적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시가는 왜요? 그날 변하니까. 시가라는 거는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 면적이 조금 모자란다. 이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우리 대법원은 중요 부분 착오를 따질 때는 이걸 꼭 고려 대상으로 삼아요. 뭐를 고려 대상으로 삼느냐?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이거죠. 이게 있어야 중요 부분 착오가 됩니다. 자, 그 3번이 꽤 까다로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삼각형 하시고 볼게요. 삼각형 하시고. 여기서 보증을 써준 겁니다. 보증을. 누구한테요? 이 채무자한테. 채무자한테 여기서 보증 써주는 거예요. 이때 이 채무자가 가압류가 이 재산에, 이 집에 가압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식을. 그럼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하고 실제가 달라야지. 알고 보니 여기 가압류가 있는 거야. 가압류가 여기에 30억이나 있어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 있어. 실제는. 없어야죠. 있어. 그럼 이건 중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가압류가 없냐 있냐 이건 중요 부분이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반전은 그 다음이에요. 없어야 되는데 가압류가 있죠. 가슴 터지지. 30억이나 그것도. 문제는 그 가압류가 있는데 그게 원인 무효예요. 있긴 있는데 원인 무효야. 그러면 뭐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러면 이거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급할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과실 만나보실게요. 중과실이 아니어야 취소가 되어요. 그럼 중과실이 아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경과실. 경미한 과실 말이에요. 경미한 과실. 경미한 과실이야, 경과실이야. 그래야 취소할 수 있다 너. 그럼 거꾸로 무슨 과실이면? 중과실이면 너 취소 못해. 중과실이면 취소해 못해? 취소를 못한다고. 경과실이 경미한 거여야지. 경미한 실수를 해야지. 큰 실수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중과실 문제입니다. 자, 중과실은요, 행위자의 직업에 비추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거야. 현저히 큰 실수한 거야. 현저히. 그게 중과실. 입증 책임 별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착오자의 상대방이 져요. 그거 아주 중요해. 2번 별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B가 땅을 샀어요. 뭐라고 생각하고요? 논인 줄 알았어. 논으로 인식을 했어요. 논으로. 근데 가보니까 농사 지려고 가보니까 하천 땅이라서 농사 못 짓게 생겼어. 그럼 인식하고 실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 중요 부분 착오죠. 논으로 생각했더니 하천이야. 큰 실수했죠? 예, 이거 착오입니다. 착오. 이때 이 매수인은 이 계약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그러죠. 나 취소할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 상대방은 안 돼. 왜? 너 과실이 커. 얘는 취소하려고 하는 입장. 매매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죠. 나 깰 거야. 이거 깰 거야. 나 매매 계약 뭐 할 거야? 깰 거야. 왜? 착오니까 깰 거야. 깰 거야라는 말은 뭐야? 매매를, 법률 행위를 뭐 하는 거야? 부인하려는 거죠. 이거 부인하겠다. 이게 착오자가 하는 거야. 착오자는 뭐 하려고 그래요? 매매 계약을, 법률 행위를 부인하겠다는 입장에 선다. 왜? 엎으려니까 엎어야죠. 착오니까 엎으려고 그러지. 그래야 돈을 돌려받자. 내 돈 돌려줘. 10억. 왜? 착오니까. 부인하려고 한다. 착오자는 부인하려고 그래요. 엎으려고. 상대방은 안 된다고.
너 이거 차고는 맞는데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 왜? 너한테 과실이 뒤딱 커. 중과실이야 네가. 그럼 중과실이라는 건 누가 입장해요? 차고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이. 그래서 중과실의 입증은 누가 합니다? 상대방이 합니다. 중상입니다. 중상. 중과실은 상대방이. 차고자는 뭘 입증해요? 부인. 중요 부분에 차고였다는 거. 이게 중요 부분에 차고였다는 걸 차고자가 증명하고 상대방은 중과실 입증이에요. 중과실. 중상이다. 차고자 너 중상이야. 중상. 예, 이러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 중과실에 관련된 논점 1, 2, 3 세 개 볼게요. 세 개에서 1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보통 매매할 때는 중개업자 통해서 하죠. 근데 안 통하는 경우는 왜일까요? 공인중개사 빼고 직접 거래합니다. 직접 거래. 왜요? 수수료 아끼려고. 수수료 안 내려고 직접 계약하는 거지. 이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할 때 그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대장 확인을 안 했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일으켰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중과실입니다. 대장을 확인하는 거는 중과실이라서 취소 못합니다. 수수료 아끼려고 하지 말고 계약서 쓰는 중개업자 통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 별 3개 할게요. 공장을 여기다 공장 세우려고 땅을 삽니다. 나 공장 질 거야.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공장 부지를. 그런데 공장 건축할 수 있는지 여기다 공장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죠. 그걸 알아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분은 중과실이다. 중과실. 그럼 취소 못합니다. 공장 세울 때는 공장을 세우는지 못 세우는지 확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 조사를 안 하면 중과실이에요. 그게 취소 못합니다. 그게 2번입니다. 그런데 쌍괄호 4번 볼게요. 자, 중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쌍괄호 4번이에요.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을 누가 이용했어요?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그럴 때는 차고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이놈이 나쁜 놈이죠. 이럴 때는 얘를 보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판례 쌍괄호 4번. 다음 05번에 관련 문제 있어요. 차고하고 관련된 문제가 이거입니다. 차고 요건이요. 취소 요건은 두 가지예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고 뭐가 아닐 것? 중과실이 아닐 것. 그게 중과실이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 못하는데 예외가 있다. 누가 이용하면? 알고 이용하면 상대방이. 왜? 그놈이 나쁜 놈이잖아.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가 취소 요건이고요. 관련 문제로 두 가지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조금 난해합니다. 이 땅을 B가 논이라 생각하고 샀더니 가보니까 하천이었어요. 차고죠 이거? 중요 부분의 차고죠. 그럼 B가 이걸 취소할 수 있죠. 땅 이걸 10억에 매매하고 나서 10억에 매매했어요. 그래서 돈까지로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땅 넘겨주고 돈까지 받았죠. 10억을. 이걸 받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여기다 재투자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계약 진행 중. 그리고 아파트 살려고 아파트 주인하고 매매 계약이 되고 계약금 들어갔어요. 계약금 6천을. 중도금 넣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매수인한테서. 이 매매가 차고예요. 차고. 논인 줄 알았더니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B가 뭐 하겠다는 거 이걸? 취소하겠다는 거지 차고자가. 나 이거 취소할 거예요. 취소. 이때 A가 가슴이 덜렁하죠. 왜요? 이게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지금 6천만 원 넣고 나머지 돈 넣어야 되는데 이 돈 돌려줘야 되는데 10억을. 여기서 일이 꼬인 거죠. 얘가 차고자가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받은 돈을, 땅 판 돈을 다 돌려주게 되거든요. 무효니까. 취소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 계약은 깨지게 되겠네요. 돈을 못 주니까. 그러면 결국 A는 계약금 6천만 원을 저 아파트 주인한테 위약금으로 뜯기겠네요. 6천만 원을 얘한테 날리는 거지. 오, 여기서 그럼 이상한 일이 생겨요. 차고는 얘가 있는데 손해는 얘가 있네. 손해는 누가? 상대방이. 얼마를요? 6천만 원을 날렸어요. 왜요? 차고자가 뭐 했기 때문에? 취소했기 때문에 일이 꼬인 거죠. 이게 바로 원인이에요, 원인.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이거예요. 상대방이 차고자에게 손해배상을 걸 수 있냐, 이거. 6천만 원 물어달라고. 6천만 원 변상해달라. 왜? 네가 취소했기 때문에 피해 내가 입은 거야. 이거 물어달라고. 6천만 원. 6천만 원을 뭐 해주셔? 변상해 주세요. 손해배상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느냐? 우리 대법원은 이걸 부정합니다. 왜냐? 착오로 취소한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착오했어. 불법이야? 아니잖아. 착각할 수 있는 거지. 착각할 수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뭐 하는 거? 취소하는 거. 이게 뭔 불법이냐고. 그래서 이거는 손해배상을 얘가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결론이에요. 착오로 취소한 놈은 피해를 안 입고 피해는 누가 입어? 상대방이 입으면 되는 거지, 이거. 우리 대법원 현재 입장은 이거예요. 그게 371페이지 05번. 05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차고자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차고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쌍괄호 2번 나와요. 계약 해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취소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건 더 복잡해요. 쌍괄호 2번은 더 중요하고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별 3개 할게요. 쌍괄호 2번은 별 3개 하시고 보실게요. 자, A가 매매를 하고 계약금을 1억을 받았어요. 계약금 1억을. 계약금입니다. 근데 B가, 이 매수인 B가 잔금을 넣지 않고 있어요. 잔금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죠, B가. 그 매도인이, 땅판 매도인이 얘가 잔금 안 넣으니까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너 왜 약속대로 잔금 안 넣냐? 너 계약 위반이다. 채무불이행이다. 매매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을 매도인 측에서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해제를. 너 계약 위반이니까 내가 계약 깰 거야. 깨고 나서 이 돈 계약금 1억을 위약금으로 얘가 가진 거죠. 나 위약금으로 이거 몰수할 거야, 내가. 여기서 게임 끝났죠? 왜? 계약 해제됐으니까 끝났죠. 자, 1차적으로 여기 끝났어요. 한번. 왜? 해제됐고 계약금 얘가 몰수했고 끝났죠. 끝나면 여기서 종쳐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인원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B가 여기를 가보니, 우연히 여기를 가보니까 돈 뜯기고 나서 1억 뜯기고 나서 우연히 여기를 가보니까 논인 줄 알았더니 이 땅이 뭐였어요? 하천이었다는 거지. 어라. 이거 논이어야 되는데 하천이라고? 그러면 이건 내가 뭐 한 거야? 착각해서 산 거네, 착각으로. 그래, B가 이미 계약 해제되면 이거 계약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미 소멸한 겁니다. 해제되면. 끝난 거죠, 계약은. 그거를 B가 뭐 하겠다고요? 착오로. 착오니까 이거 뭐 하겠다고요?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가 소장을 보낸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미 해제가 돼서 꽝이 된 거죠. 꽝이 된 계약을 또 취소하는 게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취소라는 거는 계약이 유효로 남아있어요. 유효로 남아있는 계약을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야, 계약은? 꽝이 돼버렸어요. 해제해서. 해제해서 뭐가 된 거? 이미 꽝이 된 거죠. 그걸 또 뭐 하겠다고? 또다시 뭐 하겠다고? 취소하겠다고?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대법원은 이걸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계약이 뭐 한 거? 해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가 인정된다는 거죠. 왜냐,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취소를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얘가 계약금을 해제가 돼서 계약금 1억을 손해배상조로 뜯겼죠. 매도인한테 뜯겼죠.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얘가 줬던 걸 어떻게 해? 다 회수해서 돌려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취소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얘가 뺏겼던 1억을 뭐 하게 되느냐? 되찾아오는 실익이 있다, 실익. 어떤 실익이? 계약금을 뭐 하는 실익? 회수하는 실익. 이 실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소를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계약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 우리 시험엔 15번 이상 나왔어요. 그 다음 쌍괄호 3번은요. 쌍방의 진위가 공통일 때는 착오로 뭐 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 작동돼요. 거기 써볼까요? 오표시 무효 원칙. 쌍방이 공통으로 잘못 표시했으나 진위가 서로 뭐 할 때요? 공통이면 계약은 뭐대로? 진위대로 되는 거죠. 진위대로. 그때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월 28만 원, 보증금 4천에 월 28만 원으로 계약하려고 했죠. 그렇게 구두 합의를 했죠. 구두 합의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원룸 보여줄 때도 28만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 옮겨 적을 때 뭐라고요? 28원이라고 적었다. 오표시죠. 그때는 착오로 취소 못 되는 거예요. 왜? 진위대로 된 거니까. 그 다음 밑에 쌍괄호 4번은요.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발생할 때는 착오와 사기가 경합하게 돼요. 자, 무슨 논의냐면 이런 논의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속였어요. 뭐라고요? 그린벨트에서 뭐 한다고 여기? 풀린다고. 확실히 풀린다라고 매도인이 여기를 속인 거죠. 이렇게. 속였다가 뭐예요? 기망입니다. 기망. 그럼 얘는 속아가지고 사는 거죠. 속아가지고 샀으니까 얘는 뭐에 빠진 거냐? 착오에 빠져서 산 거예요. 속였고 얘는 뭐에 빠진 거예요? 착오에 빠져서 샀다. 그래서 사기가 성립하면, 속이게 되면 이분이 속아버리면 뭐예요? 착오까지 연결이 돼요. 속은 사람은 필수적으로 뭐까지요? 착오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매수인은 투 카드가 있는 거예요. 투 카드가. 하나는 속아서 샀으니까 뭐로? 사기로 취소하는 길. 당신 나 속였잖아. 풀린다고. 근데 이거 안 풀리잖아. 이거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속였으니까 뭘로요? 사기 취소 카드가 있어요. 사기 취소. 두 번째는요. 착오죠. 착오로 샀으니까 뭘로 취소해요? 착오로 취소하는 카드. 그리고 매수인한테는 투 카드가 있는 거예요. 착오로 없는 방법, 사기로 없는 방법. 똑같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이걸 경합이라고 그래. 경합.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가 뭐한다? 경합한다. 선택은 당신 마음대로. 여기서 질문 드릴까요? 어느 게 더 수월하고 좋은가요? 어느 게 수월하고 쉬운가요? 사기가 착오가. 사기가 쉬워요. 왜요? 사기는 기망만 있습니다. 기망. 이것만 입증하면 돼. 이것만. 속였다. 당신이 속였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착오는 취소하려면 이게 입증돼야 돼. 이게. 뭐가요? 중요 부분 착오하고 중과실 아닌 거. 이거 입증이 돼야만 취소가 되거든요. 이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착오가 훨씬 어렵고 이건 쉬워요. 왜요? 속였다. 얘가 속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니까. 그래서 속여서 땅을 사면 대부분은 사기하고 뭐까지요? 착오까지 연결이 돼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다. 이게 쌍괄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괄호 4번 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때는 착오와 사기가 뭐하게 돼요? 경합하게 되죠. 그래서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출문제 보고 쉴게요.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1회 기출문제 1항.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에 의한 효력을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누구요? 차고자죠. 부인하는 자는 차고자죠. 중과실은 차고자가 아니라 누가요? 상대방이 증명한다고 그랬죠. 틀린 거예요.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중상 그랬죠. 중상.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이요. 중상이라고 너 중상.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는 누구? 차고자. 차고자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으로 유발이 됐죠. 기망으로 유발되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표시 안 해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기니까 이게. 세 번째.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이때 상대방이 착오자에게 너 불법이야. 착오로 취소한 건 불법이야 라고 얘가 따져 못 따져? 따질 수가 없다죠. 왜요? 착오는 불법이 아니니까. 착오로 취소한 거, 착각한 거는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 거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매수인이 착오를 입증하면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죠. 있다. 무엇 때문에?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정답 4번. 5번이요.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그럼 합의는 X토지를 한 거죠. 합의는 X토지를 했는데 표시는 어느 거로? Y토지로. 엉뚱하게 다른 걸로 표시했죠. 그럼 이게 합의사항이고 이게 표시된 거죠. 이게 오표시잖아요. 오표시. 그럼 계약은 표시가 아니라 뭐대로? 합의대로, 진의대로 성립하죠. 이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 됩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의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진의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거래를 취소하는 거 됩니다? 안 됩니다. 엎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네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 세 번째인 착오까지 보셨어요. 다음 주에 사기강박 그리고 도달주의 그리고 대리 무효취소 이렇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